안녕하세요. 김진호 교육채널의 김진호 소장입니다. 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미크론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저희들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의대에 유리한 고등학교 어느 쪽인지 항상 두 학교 간의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의대부고와 상산고입니다. 일반고는 있지만, 일반고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특집편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올해 이제 전국권 자사고 이쪽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아마 의대부고냐 상산고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개 학교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일단 그러기 전에 제가 자료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신 학원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동 사과나무 학원, CNC 학원, 강남 수학 학원, 그 다음 페렐렉스 학원, 마르지 않는 샘 수학 원장님, 5분 원장님에게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 갖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건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경희대와 전남대 입학전형, 그 중에서 의학계열 입학전형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물론 의대입니다. 경희대를 제가 한 게 이제 서울대 의대는 너무 좀 현실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경희대 의대, 연대 의대도 있고 고대 의대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좀 친숙하게 그래도 보이는, 물론 이게 친숙하기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들어가기 엄청 힘든 학교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경희대 같은 경우에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일반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당연히 전부 일반 전형이죠. 수도권 의대는 지역 인재 전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해 2023년에서는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 의무적으로 선발 비율이 40%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더욱 전국권 자사고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강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원 제주는 20%가 적용되고요. 타 지역은 40%가 적용됩니다. 물론 수도권 대학 의대는 제외입니다. 네, 경희대를 보시면 경희대와 전남대 두 개 학교를 비교를 해드리겠는데요. 전남대는 제가 왜 비교를 하냐면 상산고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북대, 전남대가 있습니다만 전남대가 좀 더 크고 저희들 쪽에서는 많이 친숙한 학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시면 학생부 교과에서 경희대에서는 10%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전남대에서는 11%가 되는데 놀랍게도 지역인재 전형이 52.8%나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상산고에서 내신으로 전남대 의대 가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학교에 있는 자료를 제가 한번 봤으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학교에서는 자료 유출이 하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고요. 52.8%가 되는데 학생부 교과에서는 경희대에서는 10%에 불과하다는 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전남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일반 다 합하면 60%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 학종은 그 반면에 3.9%입니다. 전남대는. 근데 학종은 경희대가 36.9%나 됩니다. 그 다음 논술이 13.5%고요. 그 다음 정시는 어느 대학이나 다 비슷한데 40% 안팎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9.6%고요. 전남대는 그에 비해서 정시 일반은 19.7%, 지역은 10.2%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전남대 의대 정시에서 수능 100%, 물론 수능 100%인데 이게 학생부 교과처럼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위한 전형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도권 고등학교나 그 다음에 이제 타 지역의 학생들이 들어오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 지역에 보면 전국권 자사고가 다 있습니다. 경북 지역 같으면 포항제철고와 김천고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쪽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어머님들이 그다음 학생들이 하시겠지만 올해는 제가 더더욱 의대 쪽을 생각하는 학생은 지역인재 전형이 살아있는 지역의 전국권 자사고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학종은 모든 일반고에서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의대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시로 쏠림 현상이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목동이나 강남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교육특구라는 지역도 다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올해 책을 한번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내신한 3등급을 가지고 학종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책도 한번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반고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학종이 아니라 정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힘들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국권 자사고는 이제 커리큘럼이나 이런 쪽이
수시 전형 특히 학종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상상고 외대부고를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해보는 표를 제가 만들었으니 이 표를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대부고하고 상상고인데요. 서울대 진학실적 이렇게 보시면 2022학년도에 외대부고는 77명, 그 다음 상상고는 31명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상상고는 서울대보다는 의대 쪽, 특히 의학계열을 포함한 치대, 한의대, 수의대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상상고 진학하는 학생들 제가 이렇게 도움을 준 학생들 클래스가 있었는데요. 그 클래스를 보면 상상고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인문계열 학생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의학계열이거나 아니면 수의대거나 치대 쪽이었습니다. 인문계열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학계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상고가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대부고는 보면 작년에 이제 저 같은 클래스를 보면 의대를 원하는 학생 비율이 확실히 높아졌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진학 실적에도 있지만, 외대부고 쪽 학생들이 확실히 이제 의대 쪽을 많이 생각을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진학 실적이 이 정도 나타난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63명에서 지금 2022학년도에 77명까지 늘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상상고는 그에 비해서 35명에서 31명으로 약간 준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의대 쪽을 더 집중한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학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외대부고는 2021학년도에 104명입니다. 올해는 이제 아직 결과가 이제 의대 쪽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실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죠. 그러니까 2021학년도에 졸업한 학생입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상상고는 208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근데 올해 2022학년도 같은 경우 외대부고는 통합 전형으로 이제 뽑은 학생입니다. 국제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3개로 뽑았던 게 2020, 2021학년도까지 뽑았는데 그때 졸업한 학생들까지 뽑았는데, 지금 이제 2022학년도 졸업한 학생들은 신전형에 의해서 뽑힌 학생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자연계열 진학을 하는 학생 수가 많아진 만큼, 제가 보기엔 의학계열 진학 실적도 많아졌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진학 실적이 나오는 걸 저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외대부고 쪽을 생각한 학생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학 진로와 과학 선택 과목 이렇게 두 개 영역에서, 왜냐하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의대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학과 과학 영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학에 필요한 진로 선택, 학종에서는 이제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상고와 외대부고를 비교를 해보시면 미적문학 2, 미적, 그 다음에 이제 AP 미적, 그 다음에 고급 수학, 그 다음에 AP 미적 문학, 심화 수학, 고급 수학 2, 이런 거 보시면 상상고와 거의 비슷한데 불구하고 과학 선택 과목은 확실히 외대부고가 AP 생물부터 시작해서 훨씬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 실적이 2022학년도 보시면 외대부고에 수시가 36명, 정시가 41명,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상고는 수시가 8명, 정시가 23명으로 확 정시 쪽에 비중이 기울어져 있죠. 실적이 두 개 학교에 제가 보기에는 특징을 잘 나타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상상고가 지금보다 수시 실적이 더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상상고도 수시 특히 학종에 있어서 굉장히 실적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비공식적입니다만 학교에서는 자료를 주질 않으니까요. 추에서 보면 아마 외대부고는 아마 4대6에서 3대7 정도로 정시 비율이 의대 쪽이 잡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상상고는 아마 2대8에서 3대7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상고도 지금 학종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진학 특징에 보면 외대부고는 정시와 수시가 좀 비교적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대 의대를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요. 상상고는 가는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항상 보고 있으면 의대는 좋다 이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꼭 수도권대 의대 아니면 어떠냐, 일단 의대만 가면 된다 이런 쪽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대 의대도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정시 쪽을 가는 데 있어서 뭐 가리지 않고 많이 가는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그래도 학종이 진학 실적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학생 분포를 보면 확실히 외대부고는 강남과 분당 지역의 학생들이 강세고요.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강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경기 지역 포함이죠. 수도권이니까. 그 다음에 상산고는 강남 지역 학생들이 진학이 그렇게 심하게 집중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상산고와 비슷한 유형을 가진 흰문고라든지 일반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고요. 그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경신고도 있지만 목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상산고처럼 의대 쪽을 확실하게 진학 실적을 나타내주는 일반고가 없다라는 게 상산고 쪽을 조금 더 목동 지역에서 좀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분포가 보면 강남보다는 서울 일반 수도권 비강남 지역이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표를 보시면 두기학교 외대부고와 상산고 일반 진영 경쟁률을 보시면 외대부고가 2.87대 1이고요. 통합입니다. 외대부고는 남자 여자 따로 뽑질 않기 때문에 남녀 통합입니다. 그 다음 상산고는 남자가 1.94대 1, 여자가 2.82대 1. 그래서 경쟁률을 보면 외대부고가 조금 더 높은 경쟁률이죠. 근데 이제 추세를 보시면 두 개 학교가 전부 다 경쟁률이 우상향입니다. 외대부고는 2.63대 1에서 2.43 잠깐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2.87대 1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산고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 같아요. 2019학년대 1.11대 1에서 지금 남자는 1.94대 1까지 올라왔고요. 여자는 1.85대 1에서 2.82대 1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극명하게 제가 보기에는 의대에 대한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의 관심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반면에 2년 전 같으면 전국고 자사고 경쟁률이 전부 다운됐었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근데 이제 두 개 학교는 그런 거에 연연치 않고 계속 경쟁률이 상승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 전형을 살펴보시면 외대부고는 국영수사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과목 비중이 어떻게 되니, 학기별 비중이 어떻게 되니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부 올해여야 된다. 기준은 올해입니다. 외대부고는 무조건. B가 하나라도 있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출석이나 지각 강점이 있으면 그 부분도 작용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 학생들도 지각이나 결성, 무단 결성 신경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상산고는 이제 4개 과목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플러스 사회과학 중에 택일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3개 학기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가 없죠. 그래서 이런 면접이나 자소서 제가 지도를 하다 보면 상산고 학생들은 이제 3학년 2학기 되면 이제 면접이나 이런 쪽으로 아주 올인을 하는데요. 학교 특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외대부고는 내신이 조금 더 엄하니만큼 외대부고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내신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셔야 되겠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3학년 올라가면 진짜 내신이 중요하게 되죠. 어머님들이 하나고 쪽은 왜 말씀을 안 해주시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고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원래 특성이 제가 보기에는 인문지향이다, 이공지향이다, 의학지향이다 이런 쪽이 아니고 융합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심화까지 편성을 해놓고요. 그다음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물론 외대부고도 융합적인 그런 요소가 굉장히 강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하나고는 그런 점이 많기 때문에 의학계열 실적만 보고 따졌을 때는 그렇게 높게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고는 나중에 이제 다른 학교와 카테고리를 같이 묶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인외고 입시 대비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3개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용인외고는 아무래도 자소서가 좀 심화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연계해서 학생부를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다채롭게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학생들이 국영수사가 모든 과목에 다 다채롭게 한다는 건 사실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느 쪽인지 저기에 진로를 설정한 학생들이 세특 쪽이 좀 더 잘 나온다. 물론 3학년 되면 세특 볼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1, 2학년 세특이 그런 쪽에 좀 특징이 있는 게 나중에 되면 자소서를 작성하는데도 유리하게 쓰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융합적 자소서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층 면접을 이제 나중에는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용인외대부고 추정 면접 문항인데요. 제가 자소서를 참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게 용인외대부고에서 이제, 작년에 시험 본 학생들에게 자소서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존중하는 뜻에서, 자소서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면접만 나온 걸 이제 일단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자소서 어떻게 써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만든 단어 암기 게임에서 사용된 수학적 알고리즘과 영어 암기 게임에 사용한 수학적 알고리즘과의 차이점을 두 가지 이상 설명해 보시오. 꼭 이런 문제가 지금 한 게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건 그대로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소서 내용은 어머님들이 유추 해석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용인외대부고는 이 면접이 개별 문항 면접 베이스로 해서 세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간혹가다 학생에 따라서는 추가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용인외대부고의 특징은 세개 문항입니다. 그래서 세개 문항으로 가지고 이제 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면접 문항 자체 하나하나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과 같은 꼬리 질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상문도 조금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공통문항, 개별문항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면접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함축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지 않는데, 용인외대부고는 세 질문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질문 하나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단어함께 사용 수학적 알고리즘과 다른 수학적 알고리즘의 차이점 두 가지 이상 설명해 보시오. 그 다음에 철학과 뇌과학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맥스웰 베넷의 신경과학의 철학에서 표현된 주장을 인용해서 설명해 보시오. 라든지, 좀 심화적인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샘플입니다. 외대부고 자소서 샘플. 요 그대로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퍼즐 클럽과 수학 콘서트 플러스 프로그램 수학으로 생각하라 등을 이용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학과 코딩의 연관성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스토리로 이제 자소서를 작성했고요. 또 과학 시간에 분자 모형, 기체 반응 법칙 등을 공부하고 더 배우고 싶어서 K무기 코딩으로 배운 일반 화학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과 뭐뭐를 읽고 강의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뭐를 읽고 공부하며 구현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런 유형으로 이제 자소서를 작성한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 물론 이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참고를 하셔서 이런 유형으로 자소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팁을 드리고자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이제 외대부고 자소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깊숙이 들어가자라는 거죠. 수학과 코딩의 연관성으로 하든지, 그 다음 코딩으로 하면 일반 화학, 이 학생의 주제는 코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딩 쪽을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평소에, 학교 생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상고는, 상상고는 이제 수학 면접이 나온다는 점이 좀 틀립니다.